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4월 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 멋지게 V자 반등 형식으로 올라와서 이제 한 차례 목표치에 달성했다. 그리고 뭐 살짝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반등 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칼럼 매주 화요일 날 올라오고 있죠. 이게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요 시사경제신문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로셈의 투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이 오피니언 칸에 아예 제 칼럼란이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칼럼 뭐 첫 1화부터 해가지고 쭉 다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칼럼 내용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쌓이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라고 약속드렸죠. 첫 번째 편은 주말에 올려드렸고 시간 될 때 요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올려드릴 테니 영상으로 칼럼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칭 도용권 조심해 주세요. 그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저인 척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업 멘트를 보낸다고 해요. 꼭 이번에는 뭐 비밀 정보입니다. 비공개 정보입니다. 어디서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받아와서 매매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종목 정보를 받지 않아도 많은 정보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전략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략가인데 뭘 받아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분석해서 직접 투자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 이런 불법적인 행위, 시장 교란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입 유도하고 이제 돈을 입금해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만 취급을 합니다. 비상장 주식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 쪽으로 해서 단일 루트로만 여러분께 이제 유료용 가입 문의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 시국인 만큼 저 사칭범 때문에 원래 저희 직원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제가 목소리를 직접 한 번씩 다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쪽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요 단일 루트로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뭐 영업성 멘트가 날라온다거나 문자가 날라온다거나 저희는 그런 행위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영업 직원 통해서 영업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문자로 귀찮게 한다거나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상승 출발해서 뭐 약간 코로나 관련 쪽 부분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나 이 두 개예요. 코로나 19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뭐 유럽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으로 뭐 공조하는 뭐 정책에 대해서 뭐 합의가 됐네 안 됐네 하는데 정책이 합의되고 말고 이걸 떠나서 그냥 전염병이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이게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로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좀 삭막해지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접촉하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유가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거는 6일날 화상회의였던 것이 9일 내일로 미뤄졌죠. 근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 이 두 양 국가가 아니고 지금 발단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발단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뭔가를 사우디의 빈 살만한테 뭐 트럼프가 전화를 하던 아니면 뭐 대표단 얘기를 하던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미국이
뭐 A, 뭐 B 이런 거를 우리도 뭐 양보하고 참여를 할 테니 너희도 감산을 해라 라고 했으니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아유 얘네는 이제 합의를 할 것이고 사우디 러시아 합의할 것이고 뭐 1000만 배럴이든 뭐 1500만 배럴이든 감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뭔가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우디와 러시아가 불편한 것은 양국 간의 관계 뭐 불편한 게 분명히 없지는 않겠지만 메인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닌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칼을 빼들었고 사우디가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서로 증산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면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 전략 비축률을 늘리겠다, 뭐 다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계속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에요. 유가가 저렴하니까 다들 저장 공간을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폐 유조선 같은 데라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바닥권에 있는 이 유가를 생산을 했는데 야 그러면은 운송비랑 이런 것만 니네가 부담하고 그냥 오일 가져갈래? 이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내일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조정이 길게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한 번 더 뭐 레벨업 될 수도 있다. 근데 내일 이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일 아무런 성과 없이 아유 다시 대화 안 할래 너네랑 말 안 통한다 라는 형식으로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건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빈살만하고 통화하고 트럼프랑 통화하고 푸틴이랑 통화할 거 아니잖아요. 직접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서로의 속내는 이미 서로가 알고 있어요. 러시아, 사우디, 미국 서로의 속내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지. 그럼 누군가가 어떤 카드로 해서 제시를 하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미국이 제시하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 겉으로는 강해 보여야 되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왕위 계승 앞두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왕위 계승. 그리고 경쟁자들도 다 쳐냈는데 빈살만이 받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약해 보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번에 강하게 나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푸틴이 이제 뭐 워낙 뭐 단단한 입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도 약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러시아가 강한 모습을 한번 먼저 나 삐졌어 하고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삐뚤어질 테야 하고. 그러니까 푸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푸틴은 오케이. 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거를 5일 전쟁을 종결지었다 하면은 오케이. 근데 너무 많은 걸 내주지 않아야 된다. 미중 무역 전쟁 때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내주지 않고 적당히 타협 볼 정도만 하고 미국이 승리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면 이제 대선 쪽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우디도 얻어낼 거 미국이 양보할 거 같이 합류를 하겠다. 뭐 뭔가 뭐 셰일 쪽에다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 얻어낼 걸 얻어낸 거죠. 그럼 왕위 계승에 또 한 발 다가서는 거고 이제 거의 계승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은 다 같이 뭐 이번 이슈로 해서 웃는 일이 나올 수 있다. 빠르게 해결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1분기 안 좋은데 중국에서 뭐 약간 지표가 좋게 나와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뭐 어쩌다 확장 국면에 들어갔는지 중국 같은 경우는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지표 같은 경우 그래도 중국이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 원유 수요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랑 유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호재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이 악재가 큰 악재가 소멸되면은 그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반등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 반등 잘 나와줬고 코스닥은 아예 V자 반등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차례 1800에서 1830포인트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 풋옵션 매도 규모랑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올라오면은 한 차례 목표치는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는 저 5일 전에 합의가 나오면은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갈 수도 있고 합의가 나오지 않고 뭐 대화를 이어가면 나쁘진 않은데 흔들린 정도 나오고 뭐 다시 한번 보겠죠. 근데 만약에 너희랑 대화 안 해. 이렇게 대화 단절 얘기가 나오면은 한 차례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17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밀리면 1600. 인데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요. 1600은 안 가는 게 좋고요. 1700 흔들기 살짝 이탈해서 요 21선 부분 이제 흔들기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 받은 다음에 1690포인트쯤에 있어요. 여기 흔들기 나오면은 뭐 1650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개념을 볼 수는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 방향을 다 열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대응은 뭐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반등 나올 때 올라오는 종목들이랑 뭐 해서 그리고 혹은 절대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목 중에서 이렇게 밀렸는데 조금 올라오고 많은 종목들 있죠. 이런 거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핵심 섹터가 아닌데 반등이 잘 안 나온다. 반등이 조금 나온 듯하다 그냥 꺾인다. 이런 종목들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해서 현금을 좀 만드세요. 현금화. 이게 가장 심플한 전략이에요. 반등 구간에서. 물론 주식을 다 갖고 있고 일부를 인버스 하락 상품 하락하면은 이제 수익 나는 상품을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가. 그런데 자,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탁 치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버스 들고 계시는 분은.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괜히. 그래서 인버스보다는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뭐 저희 회원분들이야 저희가 직접 종목을 이제 뭐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직접 이제 선택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대응 전략까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만기일 같은 경우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은 지금 환율 동향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매수가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환율은 지금 1220원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코로나나 유가나 뭐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환율은 다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외국인이 매수가 크게 유입될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 근데 기관이 뭐 1조 매수 들어왔다가 뭐 금융투자가 오늘 뭐 배신을 했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는 단기 자금이 강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금도 강하고 해서 이 부분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들어와도 단기적으로 이건 청산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흐름 아시겠죠. 금융투자는 단기 자금이 많다. 그러니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도 큰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치고 빠지는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수급에서 뭐 그렇게 뭐 나쁘네 좋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수급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 성향이 높으니까 코스닥은 수급에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 좋지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아주 크게 신경 쓰는 쪽은 아니다. 코스피는 신경 쓰여도 코스닥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신경 쓰는 쪽이 선물과 옵션 쪽인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제 하루 남았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제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해요. 그럼 외국인들은 아직도 뭐 이 구간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재 구간 정도에 있으면 되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게 가능성이 높고, 내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1800 전후 정도 되는 구간 정도가 무난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타협점이다라고 어제 옵션 만기의 포지션 분석 말씀드렸죠. 큰 변화 없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제 영상을 보세요. 어제 디테일하게 이제 각 이제 포지션별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뭐 한 달에 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포지션 보면서 알려드리죠. 크게 변화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면은 매도 구간이 쌓여 있는 거고, 아래쪽은 다 매도고, 대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쌓여 있어서 기관은 내려가면은 부담이고, 좀 올라가는 거는 기관이 살짝 원할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에 기관들도 위쪽에 있는 부분 수익 실현을 많이 했죠. 청산을 많이 했죠. 그러니 기관도 뭐 내일까지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포지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기관도 급등 나오면은 좋긴 한데,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거 개념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한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죠.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반등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역헤드 숄더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역헤드 숄더 모양 나오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반등 나올 때 한 차례 조정 가능성,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아요. 가장 높습니다, 이게. 아주 뭐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이고, 그 다음으로 조금 확률이 있는 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양이 나온 게 기존에 종목별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양이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조금 가보면은 이 구간에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요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30만원 정도 되는 구간부터 상승이 나오고, 그동안은 어려웠던 구간인데 이 32만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죠. 크게 이렇게 급락 조정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올라간 다음에 또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강한 종목들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수급이 강한 종목들만. 여기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가죠. 낮은 확률로 이게 나와요. 낮은 확률로 이런 방향이 나온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번 코로나 핑계로 한 차례 조정을 이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추가 상승 동력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50만 원 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다. 저희랑 매수 안 할 거다. 나중에 돌파하면은 좋겠지만 조정을 한번 받으면은 이 바닥권부터 올라온 이 큰 강력한 상승에 대해서 26만 원부터 해서 2배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받으면 이렇게만 내려와도 여러분들 큰 손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38만 원까지만 내려와도. 그런데 38만 원보다 더 한 차례 더 내려왔습니다. 약간 살짝 이탈했죠. 그래서 38만 원 흔들기까지 나왔는데 뭐 예상한 부분까지는 나왔습니다. 조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승할 때 보시면은 자,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그린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횡보 조정이 나오죠. 강한 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는데 또 돌파한 다음에 또 횡보 조정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수급이 강하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코로나랑 유가로 고통받는데 유가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가 부분이 타협점을 찾고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해소된 거죠. 큰 두 가지 중에. 뭐 글로벌 경제 부분이야 이거는 계속 달고 가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중 코로나랑 유가 중에서 유가 한 가지는 해결된 거죠. 그럼 코로나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차원이죠. 미국하고 유럽 쪽이 문제인 거지, 중국은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뭐 4월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건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 불확실성 요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여기서 급락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가 요 구간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 차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가는 거.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강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이게 상승 N자형. 그리고 이게 좀 더 강한 횡보하면서 가는 상승 N자형. 그리고 가끔 시장이 미치면 한 번씩 나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표현할 정도로 이건 거의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나오면은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건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도 안 될 확률에 가까운데 이거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거고 종종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요거. 그리고 대부분이 이 상승 N자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굳이 인버스를 들고 아랫 방향을 보지 않더라도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인버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어정쩡하게 여기서 들면 조정을 받아도 크게 수익 안 나고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손실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락 상품을 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약간의 현금을 조금 들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이제 좀 마련하면 된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 마련해가지고 이 부분 살짝 피해가고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종목들 잘라내시라고 했죠. 그리고 목표치에 1차 목표치에 도달한 종목들. 왜냐면은 이렇게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좀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쉬게 해줘야죠.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 400m를 전력 질주를 했다라고 하면 숨 가쁘죠. 숨 고르기. 그리고 뭐 다리도 이제 뭐 튼튼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리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좀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숨도 좀 돌리고 해야지 다시 한번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숨 고르기 구간을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 좋으면 다시 사면 돼요. 좋은 종목은. 현금화를 했는데 좋으면 다시 사면 된다. 현금화가 왜 좋냐?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상품보다는 현금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전 하락상품이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기존에는 하락상품에 대해서 인버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인버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해서 목표치에 다 왔으니 인버스를 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나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려하실 분들은 이제나 고려할 만하지 기존에는 인버스 고려할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아래 구간에서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다 손실 구간인 거잖아요. 기존에. 어제부터 이제 인버스 약간의 해지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1950 돌파하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살짝 들고 간다? 뭐 그런 정도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손절 구간이니까.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괜히 인버스 들고 있다가 손실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건 시장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 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나오느냐 요 개념만 잘 보시면은 코로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나갔다. 진원지인 중국 지나갔고 두 번째로 빠르게 발병했던 우리나라 지나갔고 날씨도 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은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러스가 좀 약해진다라고. 물론 뭐 변이 되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이니 뭐 21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변이 되는 바이러스도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변종이 나오는 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기존에도 바이러스는 항상 변종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이제 공포에 질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V자 반등이란 말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다 왔어요. 지금 600포인트 위쪽까지 와서 기존에 밀렸던 구간이 기존의 박스권 구간이 630포인트에서 이600 후반 정도인데 이 구간까지 이미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왔어요. 이런 V자 반등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을 코스닥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강하게. 중국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으로 바로 올라왔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도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되고 올라왔을 때 이제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한 차례 숨 고르기 아니면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21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간 조정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현금을 들고 보세요. 현금 들고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그 코로나 쪽은 너무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 게 유리하다. 클로로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혈장 치료제도 나오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치료제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도 없고요. 왜냐면 임상이라는 지금 기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워낙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대입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클로로킨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FDA에서 임시 승인 난 것도 효과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정 해보고 싶으면은 이 정도는 뭐 최악의 경우에 해봐라라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치료제로서 뭐 인정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NDA 받은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시중에 뭐 A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신종플루처럼 이런 뭐 플루 계열의 뭐 치료제로 나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위암 치료제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 떠도는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완벽한 치료제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뭐 치료 효과를 보일 수는 있죠. 근데 무조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끝물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중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구간에 왔다. 좀 놔줄 구간에 왔다. 그리고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뭐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FDA다 얘기해서 뭐 이게 치료제로 효과 있으면 그냥 무료로 배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테마 쪽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럼 현금화를 해놓으면은 이제 테마 다음에 테마가 지나가고 이제 주도주들 반등 강하게 나왔고 그럼 이제 주도주들이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테마로 순환매가 돌 것이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주도주와 성장주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모든 종목이 아니고 반등 나올 때는 섹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저희 유료원분들께만 제공해드린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가 지금 잘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회복됐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을 열심히 쌓아 나가시고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됐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 회복하고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보면은 그래 코로나 같은 거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도만 와도 자신감이 많이 붙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 번에 단발성 성공이 아닌 안정적으로 안전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항상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하세요. 알람 설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것 항상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